이번엔 원자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우선 광고 잘 봤고요. 네. 자, 오늘의 주제 뭔가 상큼해 보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 들고 오셨죠? 네, 제가 오늘 주제 설명을 돕기 위해 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장을 봐왔습니다. 예, 제 눈엔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과일 찾는 분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바빠 현대인들이 매번 이렇게 과일 하나하나 다 잘라서 통에 이렇게 다 넣어서 과일을 챙겨 먹기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드시는 게 바로 과채 주스인데요. 일단 각설하고 가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오렌지 가격 하나에 얼마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제가 과일을 자주 먹는 편은 아니긴 한데 뭐 1,000원 정도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300원입니다. 아, 2,300. 많이 그러면- 올랐네요. 예. 무거워. 이 오렌지 주스 한 예. 통의 가격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우리 뭐 한 3,000~4,000원 예상해 보는데요. 아닙니다. 6,000원입니다. 아, 6,000원. 생각보다 비싸죠. 예. 오렌지가 비싸지니까 당연히 오렌지 주스의 가격도 함께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마트에 가서 오렌지 주스 한번 먹어볼까 하고 집으셨던 분들도 가격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예. 하고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확실히 저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거의 절반 가격이었으니까요. 만약에 뭐 그 정도로 비싼 줄 알았다고 하면은 좀 고르는데 좀 망설여지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자, 원자재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렌지는 사실 조금 생소하거든요. 우리가 뭐 밀이나 뭐 쌀, 귀리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오렌지도 이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까? 네, 이해합니다. 뭐 옥수수, 밀, 커피, 코코아, 설탕 이런 품목들은 미디어에서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네. 이 선물이라고 하면 상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렌지 주스라고 하면 이 선물이라는 개념이 좀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초록창에 오렌지 주스를 검색하기만 해도 이 오렌지 주스 선물하면 상품이라기보다 집들이 선물로 오렌지 주스 선물 괜찮을까요? 이런 오렌지 질문들이 주스 프레젠트, 뭐 선물 이런. 맞습니다. 예. 뭐 사실 그만큼 오렌지 주스라는 개념이 좀 일반 분들에게 낯선 개념이다. 뭐 이렇게 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말로는 연성 원자재라고 하죠. 영어로는 soft commodity라고 하는데요. 기호식품이나 식품 첨가물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좀 붙었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앞서 언급했던 옥수수, 밀, 커피, 코코아, 설탕, 생우, 그러니까 소죠. 예. 생우, 면허와 함께 대표적인 연성 원자재로 불리는 상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성 원자재가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를 했는데요. 이 오렌지 주스 가격의 선물 가격 추이도 최근 들어 오르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렌지 주스 선물이 최근 장중한 때 파운드당 4달러 92센트를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주스 선물은 2022년 5월에는 1달러 80센트, 2023년 5월에는 2달러 60센트를 기록하며 완만하게 상승해 왔는데요. 이번 5월에는 장준 기준 4달러 92센트, 마감 기준 4달러 60센트를 뚫으며 2년 만에 거의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국제과채주스협회 IFU 역시 오렌지 주스 가격은 지난 1년 사이 약 77%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오렌지 주산지에 대규모 한파나 허리케인이 닥쳤을 때도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다며 이런 가격은 본 적이 없다. 오렌지 주스 시장의 큰 위기다. 오렌지 주스 산업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오렌지 쇼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원인 어디서 찾아봐야 됩니까? 네, 저희가 원자재 인사이드를 한 12번 정도 진행을 했을까요? 뭐 이쯤 예. 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식재료 가격이 뛰는 건 거의 이유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후 악화죠. 세계 최대 오렌지 생산국인 브라질은 평균보다 높은 기온, 그러니까 평균 이하의 강우량,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고온 건조한 날씨로 오렌지 생산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감귤 녹화병이라는 식물 질환도 발병했는데요. 진딧물류의 곤충들이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어 오렌지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감귤 녹화병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나무 자체를 잘라내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렌지 나무가 감귤 녹화병에 걸리면 그냥 그 나무를 제거해야 한다는 건데요. 공급에 지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나무를 만약에 바로 제거를 한다고 하면은 오렌지 수확량은 얼만큼 감소하게 되는 겁니까? 네, 브라질의 올해 오렌지 생산량은 2억 3,200만 박스로 전년 동기 대비 24% 급감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36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라보방크는 브라질의 강우량이 현저하게 줄고 있는 데 반해 브라질 농장 중 관계시설을 갖춘 곳은 3분의 1도 안 된다며 특히 주 재배지인 브라질 남동부 지역의 오렌지 나무는 약 40%가 감귤 녹화병에 이미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1위 생산국이 브라질이라면 2위 생산국은 미국인데요. 미국에서도 주 재배지인 플로리다에서 2022년 말부터 한파와 허리케인이 꾸준하게 일어나 많은 농가들이 황폐화됐고요. 플로리다의 1년치 오렌지 생산량은 현재 약 1,700만 박스에 그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감귤 녹화병이 발견되기 전 20년 전에는 한 해 동안 약 2억 4천만 박스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거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감한 셈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오렌지 재배 연합회는 자국의 오렌지 생산량이 100년 만에 가장 낮은 정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렌지 주스 제조업체들 고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오렌지 주스 제조업체들은 여러 국가들의 오렌지를 섞어서 아니면 만다린이나 귤과 같은 다른 과일들을 혼합해 주스를 만들고자 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제과채주스협회 IFU는 오렌지 공급난이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보통 지난 시즌의 냉동 오렌지 주스와 최근 수확해 만든 오렌지를 함께 넣고 갈아 제품을 만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달라지는 맛의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데요. 이 논리에 따르면 오렌지 주스의 주기는 3년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년이 넘어가면 기존의 냉동 오렌지 주스 재고가 바닥이 난다는 거죠. 따라서 오렌지 이외의 감귤류 과일을 사용해도 오렌지 주스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렇게 한다면 유엔이 정한 식품 표준 코드도 바꿔야 하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도 규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영국 퓨리티 소프트 드링크스가 오렌지 가격의 상승에 따라 자사 오렌지 주스의 용기를 축소한다든지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든 생각인데 얼마 전 외신을 보고 있는데 이 오렌지 가격이 오름에 따라 가장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일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렌지 수급 자체도 이미 문제인데 여기에 엔화 약세까지 더해져 일본의 수입 물가가 너무 높아진 탓입니다. 일본의 수입 오렌지 주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9% 급등했는데요. 5년 전 대비 무려 5배나 상승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오렌지 주스 제조사들은 일제히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모리가나 유업은 선키스트 100% 오렌지를 재고가 다 떨어지면 이제 팔지 않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아사히 음료도 작년 12월 바야리스 오렌지의 판매를, 유키 지루시 매그밀크도 작년 4월 돌 오렌지 100% 제품 1000ml와 450ml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의 모기업 일본의 세븐앤드아이홀딩스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감귤로 주스를 만들어 오렌지 주스를 대체하겠다고 했고요. 일본의 협동유업은 14년 전에 생산을 중단했던 미칸 주스를 재판매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일본 쪽 상황도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저기 주스를 직접 꺼내들면서 가격을 얘기해 주기도 했었는데 상황이 어떻죠? 네, 우리나라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델몬트 오렌지 주스의 과즙 함량을 100%에서 80%로 낮춘다고 했고요. 기존의 80% 음료는 45%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빙그레의 따옴도 미국과 스페인산 오렌지를 함께 써왔다면 이제는 비교적 저렴한 스페인산 오렌지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높아진 오렌지 가격에 우리 정부는 오렌지 농축액에 대한 할당 관세도 검토 중인데요. 현재 브라질에서 들여오는 오렌지 농축액은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도 오렌지 주스지만 사과나 배 주스의 가격도 만만치 않게 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아까 오렌지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들고 왔는데 이번에 배랑 사과를 꺼내 드셨네요. 맞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과 또 배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국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배와 사과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1% 그리고 103% 상승했는데요. 이른바 낙과라고 하죠. 못난이 사과로 불리며 주스용으로 여겨졌던 낙과까지 이제 시중에 풀리며 낙과로 만드는 능금 주스도 생산을 멈췄고요. 배는 특히 산지별 풍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난히 국내산 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배 주스의 가격은 사과 주스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외식음료협회는 햇사과 햇배가 가을까지 물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4분기 이후 사과와 배주스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고요. 소비자권 시민회는 일부 기업들이 스킨플레이션을 시도할 수 있으니 성분 표시를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배 사과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인사이드 시간이었습니다.